Pfighter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이전에 만들었던 미사일 프리팹에 충돌했을 때 충돌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발사할 때 소리와 충돌할 때 소리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비행기의 적객체를 임의 위치에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객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종류의 적을 생성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적의 종류에 따라서 회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회전이 필요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프리팹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적이 언제 어디에 출현하느냐가 스테이지 설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만들었던 미사일 프리팹에 충돌했을 때 충돌음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미사일 프리팹을 조종하는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 스크립트에 충돌음 오디오 소스를 추가합니다. 이전에 발사할 때 나오는 소리와 충돌했을 때 나오는 소리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가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로 구성한 다음에 맞는 소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 프로젝트를 엽니다. P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 미슬 프리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 소스가 한 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할 때 나오는 소리인데요. 여기에 충돌했을 때 폭발음을 넣기 위해서는 오디오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Add 컴포넌트 눌러서 오디오 소스를 하나 더 넣습니다.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 위로 올리면 좋겠네요. 그래서 Move Up을 해서 위로 올리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됩니다. 발사할 때 미슬 샤포였는데 충돌했을 때 음은 Explosion 1을 쓰겠습니다.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에서 처음 발사할 때는 첫 번째 오디오 소스, 충돌했을 때는 두 번째 오디오 소스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 스크립트는 스타트를 했을 때 오디오 소스를 하나를 받아서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디오 소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그 오디오 소스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충돌했을 때 폭발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두 개의 함수 모두에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 오디오 소스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Public 오디오 소스 배열 M audio sources라고 하나 만듭니다. M audio sources는 get components라고 해서 오디오 소스들의 배열을 받아옵니다. get components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로부터 오디오 소스 배열을 받아오게 됩니다.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은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 게임 객체의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들을 다 받아오라 그러면 첫 번째로 얘가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가 이 익스플로전 소리가 들어있는 오디오 소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M audio sources의 0번째를 플레이하면 발사음이 되고 충돌했을 때는 폭발음이 나와야겠죠. M audio sources의 1번을 플레이하면 충돌음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메인 플레이어를 하나 갖다 놓고 카메라를 조금 뒤로 마이너스 50 정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를 갖다 놓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 위치를 적절하게 세팅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충돌돼서 폭파가 되면서 소리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통과하네? 충돌이 안 일어나면 게임 객체에 클라이더가 설정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클라이더가 사라져 있네요. 박스 클라이더를 넣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죠. 코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소리를 플레이하는데 여기가 문제네요. 게임 객체를 여기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 미슬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게임 객체를 삭제하게 되니까 이 오디오 소스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해도 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미사일을 관통시키도록 만들어서 게임 객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폭파 소리가 나고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사일 객체도 사라지게 만들면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 이 사운드 소스를 다른 쪽에서 재생하도록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Pfighte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생성하는 Enemy Generator 버전 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쪽에서 enemy generator를 계속해서 버전 2, 3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enemy generator는 X축과 Y축의 일정 범위 내의 좌표값을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해당 좌표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X쪽은 X포스 민과 X포스 맥스 사이를, Y축은 Y포스 민과 Y포스 맥스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적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가령 enemy prefab 1, 2, 3가 있을 때 인덱스 민과 인덱스 맥스 값을 설정을 해서 가령 1과 2만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하면 이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전체를 하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좁히게 되면 한 종류만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이 기능을 위해서 enemy generator는 enemy prefab 리스트에 enemy prefab 1, 2, 3에 해당되는 prefab을 넣으면 됩니다. 가령 enemy prefab 1이 비행기 A, enemy prefab 2가 비행기 2, enemy prefab 3가 탱크 A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프리팹에 대한 주소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된 적들은 enemy 리스트에 보관이 됩니다. 키보드로 알파1이라고 하면 숫자 1에 해당되는 키보드인데요. 숫자 1을 누르면 XY에 랜덤하게 좌표를 생성한 다음에 인덱스에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색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랜덤하게 생성하는 함수는 random.range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인자를 두 개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가 시작 지점, 두 번째 인자가 끝 지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타입이 플로트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민값과 맥스 사이의 값이 돌아오는데 양쪽 끝의 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자가 정수로 돌아오게 되면 민값은 포함하지만 맥스 쪽에 있는 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random.range 하고 민값으로 2를 주고 맥스 값으로 4를 주게 되면 2, 3만 가능하고 4는 값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 2 이렇게 하면 2는 포함되고 2는 제외한다고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왼쪽이 민값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2만 돌아오게 됩니다. 랜덤하게 위치값을 잡은 거를 G좌표를 0으로 만들어 줘서 3차원 좌표값으로 만들고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로 객체를 생성하는데 생성할 대상은 enemy prefab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고른 인덱스 값, 만약에 0번이라면 이거, 1번이라면 이거 이런 식으로 프리팹이 선택이 되고 그 클론이 계층창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치는 랜덤하게 고른 위치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를 하게 되면 회전 없이 그냥 생성하게 되죠. 그런데 비행기 A나 B가 필요에 따라서는 회전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트에서는 무조건 회전하지 않고 생성하도록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팹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프리팹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프리팹을 회전 없이 그냥 생성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성된 객체는 enemy 리스트에다가 넣습니다. 우리가 키보드 1을 3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3번이 실행이 되면서 enemy 리스트에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후에 키보드로 0을 누르게 되면 전체를 삭제를 합니다. enemy 리스트에 있는 객체를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리스트 목록 주소 값을 다 삭제를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쏴서 적이 맞고 충돌이 일어나서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살펴보고 애니미 제너레이터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의 애니미 제너레이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애니미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애니미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니미 제너레이터는 프리팹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애니미 플레이어만 만들었습니다. 이 애니미 플레이어는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된 비행기 객체였죠. 애니미 플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애니미 플레이어를 컨트롤 D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둘은 똑같은 거죠. 이 프리팹에서 이름을 플레이어 2로 바꾸겠습니다. 보여지는 걸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프리팹 2에 머티리얼을 새롭게 만듭니다. 기존에 만든 걸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 2를 보면 파란색으로 된 머티리얼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2라고 마지막에 붙어 있죠. 이 프리팹의 색깔을 녹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미 플레이어 2의 머티리얼을 새로 만든 녹색 색깔이 있는 머티리얼로 바꾸겠습니다. 계층창에서 애니미 플레이어 2를 가져와 보면 이와 같이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삭제를 하고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애니미 프리팹 리스트에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두 칸을 만듭니다.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를 첫 번째 칸에 넣고 애니미 플레이어 2를 두 번째 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덱스가 min 값이 0이고 max 값이 0입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0번 즉 애니미 플레이어 1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숫자 1을 누르면 파란색 객체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덱스 맥스를 2로 하게 되면 1로 하면 0밖에 안 되죠. 2 하면 0, 1만 됩니다. 그래서 0번, 1번 인덱스가 되게 되죠.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애니미 제너레이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플레이어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기 위해서 메인 카메라의 G 좌표를 -55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적기를 1번을 눌러서 5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행기를 옮겨서 지금 한 대를 미사를 쏴서 격추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에너미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개를 없앴습니다. 엘리먼트 2와 3으로 되어 있는 여기 2개의 게임 객체가 주소가 사라져서 미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누르게 되면 에너미 리스트를 다 지우겠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사일이 통과가 됐을 때 이 2개체가 사라졌으니까 리스트의 개수는 5개가 아니라 3개로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5개로 되어 있고 주소가 망가진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지우게 되면 이 코드에서 0번을 누르게 되면 에너미 리스트의 객체를 가져오는데 세 번째 주소를 가져올 때 그 주소에 있는 객체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객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번을 눌러보겠습니다. 1111 0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서 지금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문제가 없이 됐는데 그거는 어쩌다 되고 어쩌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에너미 리스트가 미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금 본 것과 같이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미 제너레이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게임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생성된 적기의 리스트라든지 게임 전체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입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와 같이 전체 정보를 담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각종 정보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곳이 여러 곳이면 안 되고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의 특정 부분에서 게임 전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의 생성을 요청해서 등록을 하고 삭제가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에 요청해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게임의 여러 부분에서 생성 소멸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애니미 제너레이터에서 적기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미사일이 충돌할 때 직접 적기를 소멸하고 거기를 끝을 내게 되면 애니미 제너레이터가 그 적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게임 컨트롤에서 전체 정보를 제어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는 빈 게임 객체에다가 붙입니다. 편의상 이 빈 게임 객체를 게임 컨트롤러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게임 컨트롤은 게임 전체에 공유되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경되고 추가될 것입니다. 현재는 생성된 적기의 리스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적기를 생성할 때는 직접 생성하지 말고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통해서 add enemy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기를 지울 때는 직접 제거하지 말고 게임 컨트롤에 delete enemy 함수를 호출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비슷하게 모든 적을 없앨 때는 delete enemy all 함수를 통해서 적기를 모두 없애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스크립트에서 에너미를 지운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enemy generate는 게임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게임 컨트롤이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인스펙터 창에서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가르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를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통해서 add enemy 함수를 호출하도록 변경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 0을 눌렀을 때도 게임 컨트롤을 통해서 모든 적을 지우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적기를 소멸시키는 것은 enemy generator 뿐만 아닙니다. 미사일이 충돌했을 때 제어를 하는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에서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는 충돌이 되면 직접 상대편 객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직접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게임 컨트롤러한테 맡겨야 됩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게임 컨트롤은 pfighter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using pfighter를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컨트롤은 게임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게임 객체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 게임 객체를 찾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쓰는 이유는 미사일이 생성되는 것은 인스펙트 창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실행 중에 동적으로 미사일이 생성이 되죠.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은 동적으로 생성된 게임 객체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인스펙트 창에서 미리 우리가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연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내에서 실행 중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이 게임 컨트롤러라고 붙어진 게임 객체를 찾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유니티 함수가 gameObject.find라는 스태틱 멤버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요. 인자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게임 객체를 찾을 수 있고 이 게임 객체로부터 이 게임 객체에 붙어 있는 게임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 delete enemy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게임 객체가 직접 상대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컨트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기를 지우게 되죠. 그래서 게임 컨트롤이 모든 삭제 생성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gameObject.find는 성능상의 이유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객체가 몇십 개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게임 객체가 수백 개 이상이 되게 되면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태그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싱글톤이라고 하는 객체들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싱글톤 부분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 플레이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 제너레이터가 이전과 달리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멤버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씬 내에 띄우기 위해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의 이름을 게임 컨트롤러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기에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애니메 제너레이터는 이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에서 리스트 에너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로 1을 눌러서 적기를 생성하겠습니다.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 객체를 소멸시켜 보겠습니다. 미사일이 통과되면서 3개의 적기가 사라지면서 에니미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3개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와 같이 소멸되는 것과 생성되는 것을 게임 컨트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1을 눌러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씬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cenes subdirectory에 pfighter basic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pfighter basic 1로부터 여러 종류의 씬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획일적 처리를 위한 프리팹 제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팹으로 클론을 만들 때, 즉 instantiate 함수를 수행할 때 프리팹을 주고 생성될 위치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회전각을 얼마나 회전할지 인자값을 주게 됩니다. 이 인자값에 따라서 실제 생성될 때 회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리팹은 프리팹을 만들 때 X축으로 45도 로테이션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프리팹을 인스텐시에이트 하게 되면 인자로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를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값이 0, 0, 0로 된 게임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프리팹에서 설정한 X축으로 45도 회전하는 이 모양으로 생성되기를 원했다면 생성될 때 로테이션을 X축으로 45도 되도록 코드를 수정해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성할 프리팹들이 서로 다른 회전값을 가지고 있으면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작성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프리팹마다 서로 다른 회전값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생성될 프리팹의 종류에 따라서 회전각을 다르게 생성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프리팹의 종류가 10개가 있으면 if 문이 10개가 들어가서 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도로 클론을 만들도록 코드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새로운 프리팹을 만들 때마다 코드를 다시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안하는 방안은 어떤 프리팹을 인자로 클론을 생성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코드를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인스텐시에이트 함수를 실행할 때 회전각을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로 회전 없이 그대로 생성하는 것이죠. 대신에 프리팹을 생성하는 방법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프리팹을 그 자식으로 넣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항목을 항상 기본값, 즉 예를 들어서 애니미 플레이어가 있고 기존의 애니미 플레이어를 위해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편의상 그 빈 게임 객체의 이름을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라고 지었습니다. 이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의 트랜스폼 값은 기본값, 즉 포지션 000, 로테이션 000, 스케일 111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프리팹을 새로 만든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 객체는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트랜스폼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 값을 로컬 포지션을 000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켜줍니다. 가령 X축 180도, G축 180도, 씬 뷰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줍니다.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는 이 루트 게임 객체를 기반으로 생성하게 되고 루트 게임 객체의 로테이션 값은 000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할 사항은 기존 프리팹에 클라이더가 있다면 이 클라이더를 루트 게임 객체, 즉 애니미 플레이어가 클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면 이 클라이더를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로 옮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 게임 객체의 스크립트로 onCollisionEnter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보통 제어 스크립트는 루트에 붙어 있고 클라이더는 애니미 플레이에 붙어 있게 된다면 충돌이 일어나도 루트 게임 객체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는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애니미 플레이어에 있던 클라이드를 루트로 옮기게 됩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현재 프리팹에 저장된 값이 X축으로 180도 회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창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를 여러 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애니미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로테이션 값이 000로 되어 있죠. 프리팹은 180도 00인데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인스턴시에이트 함수에서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인자글을 주었기 때문에 생성된 게임 객체의 로테이션 값은 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프리팹 생성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라고 바꾸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를 계정창으로 가져옵니다. 새로 생성된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애니미 플레이어를 넣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는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루트를 기반으로 트랜스폼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로컬 포지션을 000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해줍니다. X180, G180으로 하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리팹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라는 새로운 프리팹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니미 플레이어 대신에 이제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애니미 프리팹 리스트의 첫 번째로 애니미 플레이어 대신에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를 넣어서 변경해 줍니다. 이 클론을 삭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적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 클론이 생성이 됐죠. 이 게임 객체에 로테이션을 보면 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한 값 그대로 X 로테이션 값 180, G의 로테이션 값이 180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박스 클라이더가 애니미 플레이어 게임 객체에 붙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이 박스 클라이더가 이 게임 객체, 즉 애니미 플레이어 게임 객체의 충돌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통 충돌에 대한 처리는 스크립트로 해결하게 되고 그러한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루트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루트에 스크립트와 클라이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에서 자식으로 있는 애니미 플레이어의 박스 클라이더를 루트로 옮깁니다. 박스 클라이더 컴포넌트 값을 카피를 합니다. 루트로 와서 이 컴포넌트를 새롭게 붙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 박스 클라이더는 루트로 옮겨졌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애니미 플레이어 루트에 이 비행기를 조정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붙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스크립트한테 충돌 이벤트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에서는 onCollision enter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미셀 프리팹도 마찬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이름을 플레이어 미셀 루트라고 짓겠습니다. 미셀 프리팹을 이 자식으로 넣습니다. 플레이어 미셀 프리팹의 로컬 포지션 값을 000로 넣어줍니다. 로테이션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현재 이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게임 객체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프리팹 디렉토리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플레이어 미셀 루트 프리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컬 포지션이 000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플레이어 미셀 프리팹의 루트는 이 게임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식인 플레이어 미셀 객체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루트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각 컴포넌트를 루트로 옮기겠습니다. 캡슐 클라이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루트에 paste component as new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캡슐이 왜 이렇게 크지? 심뷰를 보니까 캡슐이 3D 모델과 맞지 않게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캡슐을 버리고 이 미사일에 맞게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고요. add component 캡슐 클라이더를 붙이겠습니다. 캡슐 클라이더가 여기 있는데 좀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높이를 5 정도 해보겠습니다. 센터를 Y축으로 옮겨서 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Y를 좀 옮기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드는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지우고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도 옮기겠습니다. 카피 컴포넌트 루트에 페이스트를 합니다. 오디오 소스도 카피를 하고 루트에 페이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오디오 소스도 카피를 해서 루트에 페이스트 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도 카피를 합니다. 루트에 페이스트 합니다. 루트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컴포넌트들은 모두 삭제합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